안녕하십니까. 한산 이종호입니다. 오늘 또 한산이 풀어놓는 불편한 진실 이야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우리 활 속의 정신자세에 관한 이야기 송정하술 선생의 사설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정하술 선생은요, 이조 명종에 태어나서 선조 광해군까지 살았었던 분이고 400년 전의 분입니다. 하술 선생의 사설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도 활쏘는 그 태도가 개판이었다고 하소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활터에 가보면은 점심빵 내기 또는 화살 한 대 1,000원빵 내기 많이 하죠. 예나 지금이나 공자 시대에도 세상이 개판이어서 도덕을 바르시오려고 공자가 향사를 행하면서 생쇼를 했듯이 400여 년 전에 이조명종 선조 광해군 시대에 살았던 송정하술 선생의 사설에도 보면 약간 개판이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생의 본가는 진주입니다. 진주하시고 자는 태희, 호는 송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조 22년에 사마시에 합격해서 세원이 되고 선조 24년 식년문과를 병과로 급제를 했습니다. 갑과 을과 병과 중에 병과 급제하면 상당히 잘하신 거죠. 선조 25년이 임진왜란 1590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임진왜란 1년 전에 문과에 병과를 급제하셨고요. 그 다음에 1607년 형조자랑 형조장랑을 지냈습니다. 문장과 사장이 당대에 널리 알아졌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집으로는 송정문집이 그의 6대손 달중 하달중 선생에 의해서 1785년 정조 9년에 판가 가능되었으며 진주의 대학사회에 제향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낙수암인데 진주 수곡면 사곡리 대호마을에 있는 진양하시 제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촉승로 중건기 하수일 선생이 촉승로 공사 과정을 표현한 글이 지금 촉승로에 걸려 있습니다. 진주 촉승로 아시죠? 임진왜란 때 그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죽게 되고 거기에 수송했던 병사들이 전부 다 사망했던 전몰 했던 진주 촉승로입니다. 이 그림은 송정문집에서 나는데 하술 선생의 과거 시험지랍니다. 보면 대학, 중용, 맹자, 논어, 시경, 서경, 춘추까지 다 이렇게 잘 했다라고 이렇게 좀 도장이 다 박혀 있습니다. 송정하술 선생의 사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설. 잠깐 거리 돌릴게요. 조선 영종 광해조 하술 선생의 송정문집 중에 사설이 나옵니다. 고지군자 필학사 사자 소위 관득행야. 옛날에 군자는 반드시 활쏘기를 배웠다. 활쏘기에서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군자는 파란색 칠조 군자. 송정문집에서 군자는 제후를 이야기합니다. 제후. 제후에는 제자기와 후자기가 속해 있었고 제자기는 자식한테 세습이 자손한테 세습이 가능한 자기였고 후자기는 당대에 거치는 자기라고 제가 애기 사이 한번 설명했었죠. 애기 사이에 비교해보면 송정문집에 나오는 이 사설에서의 군자는 제후를 이야기한다. 사이 부실 기덕 사지선자야. 활을 쏘면 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은 활 속의 속성이 착함, 오름이죠. 도와 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궁을 쏘는데 국궁 쏘는 근본은 그 마탕이 도덕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특밀사 때 개발각주 쏘고 내가 어땠어? 그 어때? 맞히면 되지. 이따구 소리 한단 말입니다. 항상 활을 쏘면 사이관덕, 도화덕에 바탕을 두고 활을 쏘아야지. 몸 자세도 걸어가지고 하고 마음 자세도 가져가야지. 도덕을 잃어버리면 특미살 때 개발각주 삐딱하게 쏘고 천원빵 내고 화살 마치기 대회하고 노름을 하고 점심 내기 하게 되고 그게 활쏘기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활 쏘는 것보다는 안 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고 천자의 사이관덕 어제후 고기 중부 이행 출처 제후 역 진지어 사이섬례아 얘기 사이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런 이유로 천자는 단군 임금이죠. 활쏘기를 통하여 덕이 있는 제후들을 뽑았는데 그들의 활쏘기 적정 여부에 따라 등용하거나 퇴출시켰다. 따라서 제후들도 활쏘기에 마음을 다해 애와 악을 익혔다. 얘기 사이에 있는 내용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군은 박달나무다는 시전절에 선을 읽힌다 해서 당나라 시대 중고음인 한자음은 단이지만 우리말로는 선이다. 그래서 당군은 우리말로 선님이다. 선님이다. 먹물옷을 입고 머리 빡빡 밀었다고 선임이 아니라 사람 온몸으로 와서 성통공한 성을 통하여 공을 완수한 이를 선임이라 한다. 우리 천민신문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먹물옷 입고 머리 빡빡 밀었다고 선임하면 안 됩니다. 도를 통해서 성통공한 이루는 사람을 선임이죠. 고 서왈 후이명지 10월 발표유저 이기이자 사지 의대 의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서경에 이르기를 활의 적중 여부로 제후들의 정신상태를 밝힌 후이명지 제후의 정신상태를 밝힌다 했으며 시경에 이르기를 활을 쏘아 적중하여 자기의 관직을 구한다 했으니 활 속에 뜻이 참으로 크다. 얘기 사이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걸 하수일 선생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공자지 사의 확상야 무용이 분군자 부덕연 불충이 망국자 부덕연 탐리자 부덕연 고거자 반 입자 반 고거자 반 입자 반 이 공자가 자로를 시켜가지고 이 자로 공자의 제자 자로가 시켜 활을 들고 한 이야기죠. 사마 때 용기가 없어서 군사에 실패한 자, 전쟁에 나가서 패한 자 함께 하지 않았고 충성스럽지 아니하여 나라를 망하게 한 자, 재상으로서 나라를 망하게 한 자 같지 않고 이익을 탐내는 자와 함께 하지 않았다. 나무의 이 여유인 자죠. 나무의 그 상속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재산을 탐내하고 내 제사 지내줄게 하고 양자로 들어가는데 재산 받고는 야, 그 제사도 안 모시고 냅치다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억수 부도덕한 사람을 본 거죠. 그 당시에 이래야 떠나가는 자가 반이었고 들어오는 자가 반이었다. 과령 그 공자가 향사를 하니까 1000명 정도 모였다 치면은 자로가 나와가지고 전쟁에 패한 놈, 재상으로서 나라 말아먹은 놈, 너무 집에 나 재산 탐낸 놈 나가고 나머지만 들어오라 하니까 나가는 사람이 반이었고 들어온 사람이 반이었으니까 1000명 중에 반은 나갔다 하니 공자 시대에도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절한 시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도덕이 무너진 시대였다면 공자 시대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공자의 제자 공망지우가 잔을 들고 잔을 권하면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효제 어유 호래 언어 능수신이 사자 덕제 기위 고거자반 처자반 어린 자로서 효도 공경하는 자와 늙어서 애를 좋아하는 자와 능히 몸을 닦아 죽음을 대비하는 자는 활쏘는 자리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가락하였긴 해. 남은 자가 반 떠난 자가 반이었다. 그 중에 한 500 남았을 건데 그 중에 250은 떠났다는 거지. 그 당시에도
효도 안 하고 예의 안 지키고 자기 그 공부 안 하고 그런 사람이 태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공자의 제자 서점이 한 이야기입니다. 서점 얘기사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화학이 불건, 호래이 불변, 칭도이 불난자, 우제기위, 고건유존자. 배움을 좋아하여 깨어지 않고 예를 좋아해서 변하지 않으며 도를 칭송하여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만 활소리 있게 하니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 이 1000명 중 500명 나오고 250 남았는데 그 중에도 절반 나가서 한 125명? 꽉 모여있다 허름하게 다 나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얘기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수일 선생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지 설기 단사연제 석호 오불급 기시 군 자로 서점지도 해 진태 업양의 기관자야 공자가 할 속의 법들 이렇게 세운 까닭은 무엇인가? 도덕이죠. 도덕적이지 않은 놈은 활 쏘지 말고 다 가라 소리였거든. 애석하구나. 석호 애석하다는 거예요. 석호 애석하구나. 나는 그때 자로와 공망지구는 지금 생략돼 있죠. 서점이 증거만 물에 들지 못하였고 업하고 사양하면서 나아가고 물러났던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였구나. 이 시대가 조선시대니까 공자가 천하의 사기꾼인 줄 생각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성정 선생이 저 그때서면 이런 얘기 안 했겠죠. 그때 공자가 확상의 들판에서 향사를 할 때 했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공자가 확상의 들판에서 향사를 한 게 세상 사람들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면서 벼슬자리 달라고 춘초패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한 게 향사래인데 조선시대에 공자를 대성으로 여기고 요순이 태평성대라고 생각한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하수일 선생도 그런 부분을 생각 못한 거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 할 속의 본질이 도와 덕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후세지 소위 사자, 망호업 양지절, 망호업양지절, 분호 성부지쟁, 기용체 불합어래, 기절 불비어락, 의학, 이덕적황, 이쟁정난, 후세의 소위 활손 자들은 업하고 사양한 애절로부터 아득하게 멀어졌다. 성부의 싸움에서 어지러워졌으며 그 용모와 몸가짐이 애절에 합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절도와 음악과 좋아했던 절주와 비교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덕은 황폐해지고 다툼만 난무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절주라는 이야기는 오는데 절주란 말이 정사론에도 나옵니다. 사이결은 나오고 절주가 뭔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절주는 활소는 동작이 악에 맞게 도덕에 맞게 조화롭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절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절주 이절주입니다. 바꾸기 절주 안녕해서로 글자를 크게 한번 해볼까요? 절주라고 하는데 이 절주라는 게 사회계례도 나오고 정사로는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절주를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설명드리는데 활소는 동작이 악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도덕이 합치된 걸 절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절주. 지금 이제 특미살 때 개발각지는 절주에 맞지 않아서 도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조선 철전사법 별절 궁체만 절주에 맞아서 오랫동안 쏘면은 도와 덕을 이룰 수 있고 순성이발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절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절주. 오호 사의 집회구이 욕인지 관덕난 야이 덕여여모 민성 걷거지
활 쏘는 도리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구나. 활 쏘는 사람들이 덕성을 보려 해도 보기 어렵다. 덕을 오히려 트럭처럼, 틀 알죠? 봄날에 풀풀 날리는 개털처럼 여기며 이를 거양하려는 사람도 거의 없게 되었다. 틀도 가을에 여우털은 얼마나 좋습니까? 추무, 여무. 가을에 털은 목도리 하면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에 기름기 빠져갖고 털 풀풀 날리는 개털은 천하에 쓸모없거든요. 어디 쓰겠습니까, 그게? 쓰레기로도 뭐 썩지도 안 하고 온전히 난리 되는데, 여기서 덕유 여모, 덕을 갖다가, 오히려 트럭처럼 이게 돼. 봄날에 날리는 개털처럼. 민성 걷거지. 이를 거양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다. 이제, 애제, 슬프다. 안드 호덕지 군자, 여지어사제. 어느 때나 덕을 좋아하는 군자를 만나서 그와 함께 활속에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어느 때에 조선철저사법 별절 궁체를 배우고 싶어서 한산하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400년 전에 송정 하수일 선생의 한탄이 제 가슴 속에 그대로 와닿거든요. 팔대에 가면은 저 별저성 사기꾼이야. 뽀로로 사법, 패대기 사법, 저 미친놈이야.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과연 애기 사회를 알고 송정 하수일 선생의 이 사설을 읽거나 봤겠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조선철전사법 별철궁체를 배워서 도화덕에 가까이 하고 궁극인 그 마음으로 쏘는 활을 배우고 싶은 사람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제 지공이라고 해도 돼요. 친구들 놀립니다. 지하철 공짜 세대라고. 늙어서 활을 잘 쏘아서 시수를 올리고 세상에 사람들한테 조선철전사법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나이도 넘었고 체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활을 어떻게 쏘아야 되는지 그 원칙, 원리를 정확히 압니다. 젊은 사람 중에 활을 쏘아서 도화덕을 이루고 사회관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쏘는 활을 배우고 싶은 사람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서슴없이 조선철저사법 별절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산이 풀어놓는 불편한 진실 이야기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활을 배워서 도성 독립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